말. 아, 이거 역마. 어. 이게 무슨 역자예요? 달리는 그런. 우리 기차역 할 때 아오. 역자. 이건 말이란 뜻이고. 저건 뭐지? 아, 저기 뭐야, 약자만 쓰세요. 역마가 그러면 뭐예요? 달리.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말이 한 마리씩 이렇게 묶여 있고 다른 데서 사람이 갓 쏘고 말 타고 와서 말이 오래 못 달리잖아요. 네. 뭐 100리, 200리 가야 되는데 얘가 뭐 10km, 아니 뭐 100리, 200리는 얼마 안 되지. 10리가 4km죠. 그럼 100리면 40km잖아요. 근데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말이 지치니까 이 역마에 가서 말을 갈아타는 거죠. 아, 맞아요. 무협지로도 많이 나와요. 그게 역마예요. 이게 역마. 근데 옛날에는 역마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동이에요. 이동수단이에요. 역마는 이동수단이다. 근데 왜 이동하죠? 목적을 위해. 뭘 전하러 가잖아요. 그죠? 네. 그 파발마 이런 거 있잖아요. 파발마 타고 막 달려가서 뭔가를 전하잖아요. 서신을 전하거나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으니까 네. 통신 수단도 돼요. 이동과 통신의 수단이었다. 그런데 이 역마를 옛날에는 흉하게 봤어요. 옛날에는. 왜? 왜 흉하게 봤을까요? 고서는 다 흉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사고방식을 좀 다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고서를 제가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서를 보면 그 지필자의 사고가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시대의 사고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하고는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고서는 나중에 보시라고 하는 건데, 역마를 예전에 흉하게 본 이유는 이 예전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농경 사회였어요. 혹은 농경 사회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정적인 사회예요. 역마라는 거는 이 말이 뭐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경 사회, 정적인 사회, 옛날에 시족 사회, 뭐 부족 시족 마을 이런 걸 형성해서 안정적으로 살았는데 계속 움직인다? 별로 안 좋아요. 이때는 계속 돌아다녀야만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는 거를 흉하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장돌뱅이. 되게 천하게 여겼잖아요. 오일장이 이 지역에서 서면 여기 갔다가 또 며칠을 이동해서 또 다른 데 갔다가 떠돌아다니는 거를 굉장히 천하게 여겼거든요. 그 다음에 또 흉하게 여긴 게,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서 자기 고향에서 죽지 못하는 거, 바깥에서 죽는 거, 객사 이런 거 되게 흉하게 봤잖아요. 이 기저에는 전부 다 그 사회가 굉장히 정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흉하게 봤는데 현대에는 흉하게 보지 않아요. 현대는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잖아요. 이건. 역동성이 필요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역마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근데 이 역마는 역마살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 이동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회가 그래서 그런 거고 현대는 오히려 빨리 변화하고 빨리 이동하는 거를 추구를 하면서 사람들이 살거든요. 이제 시대, 사회 자체가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럼 역마는 이동하고 변화하는 기운인데 사주 원국에 역마가 있을 때 그러면 이동하고 변화의 기운이 필요로 하는 업에 있으면 길하게 쓸 수 있잖아요. 저런 기운을. 그럼 현대에서는 이제 업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운전사. 운수. 운수에서 확장하면 이제 차만 타고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해외 영어. 해운, 항공, 여행, 해외 영업, 통신 수단은 기지고. 전신 전화. 요것도 사실은 얼마 전이지. 지금 현대에서는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 여기서 확장하면 IT. 그러면 그냥 아예 통신일 수도 있고. 근데 통신을 하는데 통신 수단인데 뭘 전해요? 소식을 전해요. 소식. 언론. 혹은 뭐 각종 매체.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수시로 해외를 넘나들어야 되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역마의 기운이죠. 이런 데 있으면 이 역마의 기운을 그쪽으로 업으로서 전환을 해서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역마가 있다고 해서 다 이런 데 종사하지는 않겠죠. 만약에 자, 이게 계속 이동하고 변화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공무원이다. 계속 발령나고. 공무원 중에서 계속 이동해야 되는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아 예. 군인, 그럼 경찰, 검사들도 계속 이동해야 되죠. 또 교사, 사립학교 교사 선생님은 안 그런데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계속 옮겨가야 되죠. 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되는 것들, 그런 분야들도 또 이 역마의 기운을 쓴다 이렇게 봐요. 근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적일 거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해도 돼요. 공무원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공무원 중에서도 계속 외교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 중에서도 계속 이동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일 자체가.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그런 데서 있으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도 역마의 기운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잦은 출장, 이런 것도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게 그냥 강한 활동성이 필요로 하는 분야. 요게 다 원국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 책에 보면 뭐 역마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죠. 뭐 이름도 굉장히 많고. 역마에 해당이 되는 글자가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글자예요? 네, 인신사해. 이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생지. 근데 요 생을 사생지를 이제 책에 따라서는 사맹지라고 하는 책도 있거든요. 이 맹자는 맛맹자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인목이 영마가 되려면 띠가 뭐가 돼야 되죠? 인 인자. 네. 원숭이, 쥐띠, 용띠 한테 인목이 영마인 거예요. 사생지를 그냥 영마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고, 정확하게는 신자, 진, 연지일 때 인목. 신금은? 여기는 인호술. 사는 여기 해묘미. 해는 사유축.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해묘미는 삼합이잖아요. 우리 12신살에서 나온 거잖아요, 영마가. 12신살은 연지의 삼합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네. 해묘미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 목으로 가려는 삼합이잖아요. 자, 목의 계절, 화의 계절, 금의 계절, 수의 계절. 토는 여기 껴 있는 거고, 목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다음 거. 인신사회 중에서 목으로 가려고 하는 삼합의로 기준을 보면 그 다음의 기운이 영마예요. 인호술, 화로 가려고 하는 삼합의 그 다음의 기운, 금의 기운이 영마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원국에서 원국 영마가 길하게 쓰일 경우, 흉하게 쓰일 경우. 영마라는 거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이동과 변화. 근데 원국의 구조상 영마가 있는데 그게 길하게 쓰인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활동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거는 활동성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흉하게 쓰인다. 이동하고 변화하는 기운인데 그게 흉하게 쓰인다. 활동성이라는 거는 어디를 향해서 활동하는 거죠? 이거는 이 활동성,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업이 있었잖아요. 이건 생재예요, 생재. 활동성이 곧 생재로 이어지는데, 여기는 활동성이라는 게 흉하게 쓰이니까 소모적인 거예요. 아, 쓸데없는. 응. 분주하지만 결과가 적은 소모적으로 쓰이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마도 아까 도화처럼 궁성을 도입을 하면 뭐 이런저런 뭐가 많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기억할 만한 거 책에는 없지만 재밌는 이론은, 자, 요 자리가 그 연지, 월지, 일지, 시지지만 특히 일지의 자리를 다른 말로 배성이라는 말을 써요. 이건 짝배자예요, 짝배. 배우자 할 때, 여기 이제 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배성이 영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요 내용은 한번 주변에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얼마나 맞는지. 배성이 영마면 일지가 배우자 자리가 영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인연이 움직이면서 생긴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어요 했을 때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여행 가다가 만났어요, 휴게소에서 만났어요. 헌팅 느낌. 하여튼 뭐 움직이면서 배우자의 연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역마라는 게 키워드가 뭐라고요? 이동, 통신, 변화, 이동과 변화의 기운이다 역마가. 운에서 역마를 그러니까 역마살이 원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운에서는 다 맞이할 거 아니에요. 네. 운에서 오면 역마의 운이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동과 변화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실증이 잘 나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역마 운에는. 삼재를 아세요? 삼재. 삼재. 우리 흔히 말하는 삼재. 자, 삼재는 뭐냐면 삼합, 방합 이렇게 놓고 보면 되는데 지지로 오는 게 이 12지지가 이어져서 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해자축이라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임묘진. 삼재를 모르세요? 삼재는 사람들이 많이 알던데. 사오미, 신유술. 자, 삼합을 기준으로 방합을 보는 건데, 자, 삼합은 뭐가 있어요? 해묘미, 또 인호술, 또 사유축, 또 신자진. 이게 삼합이죠. 삼합에서 해묘미는 뭐예요? 목으로 가는 거죠. 여기는 화로 가는 거고 금으로 가는 거고 수로 가는 거다. 이랬을 때 아까하고 똑같아요. 얘가 목으로 가려고 하는데 방합에서 목 다음 거, 방합에서 목 다음 거, 여기가 목이잖아요. 여기가 화고 금, 수잖아요. 목 다음 거 화, 여기가 방합이죠. 여기가 요렇게 세 개가 엮이면 방합, 여기는 삼합. 이럴 때 사오미, 이게 방합이죠. 목 다음 거니까. 그 다음에 화 다음 거 신유술, 여기는 해자축, 여기는 임묘진. 요게 삼재예요. 요쪽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범띠, 말띠, 개띠에게는 신유, 술, 해가 삼재인 거예요. 안 좋은 거. 삼재 안 좋은 거죠. 그 삼재가 보통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삼재가 보세요. 요거는 삼합인데 12신살로 한번 보세요. 12신살로 보면 이 삼재의 첫 글자가 뭔지. 해. 인호술. 겁. 역마죠. 영만요. 네. 네. 그래서 삼재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첫 글자가 왜 영마예요? 신유술. 회사 인신. 네, 이해됐습니다. 네. 신유술. 네. 역마의 운이라는 거는 삼재의 시작이다. 왜? 이동과 변화의 기운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저 내년 삼재네요. 그렇죠. 오. 삼재.
삼재가 그냥 그 사람들이 대부분 흉하게 보는데 흉하냐 기라냐 이거는 두 번째로 치고 12신살이라는 개념이 연지의 삼합을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연지가 삼합을 기준으로 한다. 인호술이다. 그러면 이 띠들은 화라는 구심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방합으로 보면 역마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방합, 그러니까 삼합과 방합을 대비해 보면 역마에 해당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화라는 구심점으로 모여야 되는데 역마, 이동과 변화, 그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삼재의 시작이에요. 맞아요. 삼재. 삼재? 엄마, 내년에 이동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써먹는 거죠. 이거 지워도 되죠, 이쪽? 자. 그래서 삼재라는 거는 이게 말이 많아요. 뭐 세 가지 재앙이네, 천재, 지재, 뭐 인재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하는데 이게 재앙재자거든. 그러니까 삼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안 좋게 보잖아요. 3년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호술이면 인호술이 화니까 화 다음 거 신유술. 신유술이 삼재다.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역마의 신살에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이거를 들삼재라고 그래요. 오, 들삼재. 여기가 가운데 거를 묵삼재, 여기는 날삼재, 끝에 거를. 이거 뭐 한자로 말하면 입삼재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복삼재, 여기는 출삼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변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삼재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삼재라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주에 따라 다 다르고, 또 어떤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삼재가 뭐 안 좋다, 들삼재가 어쩌고 날삼재가 어쩌고 뭐 얘기를 하는데 3년 동안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경우 사람한테는 그 삼재의 기운이 좋게 작용하기도 해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름을 또 붙여요. 복삼재라고. 아, 이거 원국을 봐야 알겠네요. 그래서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게 볼 건 아니고, 삼재라는 것이 유래하게 된 그 베이스에는 12신살에서 연지의 삼합이라는 걸 기준으로 보면 역마에 해당이 되는 해다. 역마의 운. 그래서 변화가 생긴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삼재가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막 삼재에다가 목을 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삼재는 사실 이래요. 자, 삼합이라는 게 띠의 삼합, 그 다음에 삼재. 굉장히 간단하죠. 인호술. 자, 외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범띠, 말띠, 개띠는 신유술, 해의 삼재죠. 자, 여기에 들삼재, 묵삼재, 날삼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먹어요. 뭘 해먹냐면 이 삼재라는 말은 사주 보러 가서도 듣고 무당집에 가서도 들어요.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되잖아요. 신축년이니까, 자, 신축년이면 요 세 개의 띠가 삼재란 말이에요. 그럼 무당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거 외우기 간단하잖아. 3년간 적용이 되니까. 기해, 경자, 신축년에는 요 띠만 오면 당신 삼재야. 기해년에는 올해 들삼 삼재 들어가네, 묵삼재네, 삼재 나가네. 삼재 나갈 때 제일 위험해. 그래서 뭐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 논리가 굉장히 단순하니까. 외우기가 쉽거든. 그리고 여긴 띠만 딱 보잖아요. 나머지 거 7글자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삼재는 적용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적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뭐 예를 들면 저런 띠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나 그런 건가요? 아니, 안 좋은 일이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렇게 흉하니까 뭘 해라. 아, 부적서라. 구태야 된다. 이제 삼재 들어간다.
그러니까 당신 집안에 이렇게 여자가 왔어요. 남편 무슨 띠야? 애들 무슨 띠야? 아 걸린다. 다 걸려 여기. 오. 오. 그래서 집안에 뭐 식구 중에 4명 중에 3명이 삼재네. 큰일 났네 이거. 아. 실제로 이렇게 한다니까. 사실 그럼 우리는 삼재를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삼재 크게 안 봐도 돼요. 아 그래요? 삼재는 명리적인 관점에서 봐도 너무 단순 논리예요. 단순 논리.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자, 요 3개의 띠가 3년 동안 삼재에 들어요. 그죠? 띠가 몇 개예요? 12. 12개 중에 3개. 3개가 4분의 1.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라고 잡으면 1,000만은 삼재. 항상 삼재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와 돈벌이 진짜 좋겠다 저거. 다 걸려 있네. 매년 1,000만 명은 삼재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용하기가 너무 쉬운 것 때문에 많이 써먹던 거예요, 이 술사들이. 그래서 명리적으로는 사실은 삼재를 크게 안 봐도 돼요.